안녕하세요. 저는 이지은이라고 합니다. 51살, 서울 외곽의 한적한 동네에서 지은의 꽃집이라는 이름의 작은 꽃집을 운영하며 딸 하린이와 단둘이 살아가고 있어요. 한때 저는 사랑에 모든 걸 걸었던 사람이었지만 8년 전 남편 김태훈의 폭력과 외도로 이혼한 뒤 마음의 문을 굳게 잠갔다가 최근 운명 같은 재회를 통해 다시 사랑과 치유의 시간을 찾아가고 있죠. 하지만 그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어요. 특히 제 딸 하린이는 아빠의 폭력적 행동으로 깊은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은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아픔 속에서도 다시 피어난 사랑, 그리고 그 뒤에 찾아온 위기와 치유의 여정에 대해 말해보려고 해요. 2024년 4월의 어느 따스한 봄날 아침, 저는 여느 때처럼 꽃집 문을 열었어요. 오래된 나무 문이 삐걱이며 열리자 창문 틈으로 스며든 햇살이 가게 안을 부드럽게 물들였죠. 창문을 활짝 열자 새벽녘의 서늘한 공기가 안으로 밀려 들어왔고 그 속에 실려온 아카시아 꽃 향기가 코끝을 간지렸어요. 가게 안에는 제가 새벽 꽃시장에서 공수해온 꽃들이 가지런히 진열되어 있었어요. 붉은 장미의 진한 향기, 노란 튤립의 싱그러운 생기, 하얀 프리지아의 은은한 달콤함이 어우러져 작은 공간을 가득 채웠죠. 오래된 나무 선반 위에 놓인 작은 라디오에서는 잔잔한 클래식, 음악 쇼팽의 녹턴이 흘러나오며 아침의 고요함을 더해줬어요. 저는 물뿌리개를 들고 화분 하나하나에 물을 주며 하루를 시작했어요. 물방울이 튤립의 연한 잎사귀를 타고 굴러떨어지며 햇살에 반사될 때마다 작은 무지개가 피어났죠. 이 순간만큼은 마음이 평온해졌어요. 꽃집은 제게 단순한 일터가 아니에요. 이혼 후 모든 걸 잃고 무너졌던 저를 다시 일으켜준 제 마음의 안식처 같은 공간이죠. 꽃을 만지며 보내는 시간은 복잡한 생각을 잊게 해주는 유일한 위로였어요. 엄마, 나 학교 간다. 오늘 동아리 활동 때문에 좀 늦을 거야. 딸 하린이가 교복 차림으로 가방을 메고 문을 나서며 말했어요. 18살 고등학교 3학년인 하린이는 저와 닮아서인지 꽃을 좋아하고 성격도 차분한 편이에요. 하지만 하린이는 아빠 김태훈의 폭력적 행동 때문에 깊은 트라우마를 안고 있어요. 남편은 술에 취하면 저와 하린이에게 폭력을 휘두르곤 했죠. 하린이가 12살 때 남편이 술에 취해 하린이의 팔을 세게 잡아 멍이 들게 한 사건 이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이혼을 결심했어요. 그 이후로 하린이는 낯선 남자를 보면 불안해하고 특히 누군가 큰 소리를 내거나 위협적인 행동을 하면 공황 상태에 빠지곤 했어요. 알았어, 하린아. 조심해서 다녀와. 엄마 저녁에 내가 좋아하는 된장찌개 끓여놓을게. 하린이가 골목 끝에서 돌아보며 손을 흔들자 저도 손을 흔들며 응답했어요. 하린이의 교복 치마가 봄바람에 살짝 휘날리는 모습이 멀어질 때까지 지켜보다가 저는 다시 가게 안으로 들어왔어요. 문을 닫자 창문 너머로 골목길의 고요한 풍경이 눈에 들어왔어요. 골목 어귀에 핀 벚꽃나무의 연분홍 꽃잎이 바람에 흩날리며 아스팔트 위로 조용히 내려앉고 있었죠. 하지만 이런 평온한 순간도 잠시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치유되지 않은 상처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태훈의 폭력은 저와 하린이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어요. 태훈은 술에 취하면 물건을 집어던지고 저를 밀치며 소리를 질렀죠. 하린이가 울며 방에 숨어도 전 남편은 문을 두드리며 위협적인 목소리로 하린이를 불렀어요. 하린아, 문 열어. 아빠가 잘못했어.
그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할인이는 몸을 떨며 울었고, 저는 할인이를 안고 문을 잠갔다가 결국 집을 나왔어요. 이혼 소송은 길고 힘들었어요. 태우는 양육권을 두고도 끊임없이 저를 괴롭혔고, 저는 할인이를 지키기 위해 모든 걸 버텼어요. 법정에서 태훈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저를 비난하던 순간, 저는 할인이의 작은 손을 꼭 잡으며 이를 악물었죠. 결국 할인이의 양육권을 얻었고, 태훈에게서 벗어날 수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저는 사랑에 대한 믿음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꽃집 문이 열리며 동네 어르신 박 할머니가 들어오셨어요. 할머니는 늘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아주셨어요. 할머니의 회색빛 머리카락이 햇살에 반사되며 은은한 빛을 냈고, 손에는 오래된 장바구니가 들려 있었어요. 지은 씨, 오늘도 꽃들이 참 예쁘네. 우리 손주 생일이라 장미 좀 골라줄래? 분홍색으로 부탁해.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네, 할머니. 손주분이 좋아할 만한 분홍 장미로 예쁘게 묶어드릴게요. 저는 장미를 고르며 할머니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할머니는 손주가 이번에 중학교에 입학했다며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분홍 장미를 한 송이씩 조심스럽게 골라내며 저는 할머니의 따뜻한 목소리에 마음이 조금 더 따뜻해졌어요. 장미의 부드러운 꽃잎을 손끝으로 쓰다듬으며 저는 잠시나마 아픈 기억을 잊을 수 있었죠. 하지만 할머니가 떠나고 꽃집 문이 닫히며 다시 고요함이 찾아오자 어김없이 과거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태훈의 위협적인 목소리, 할인이가 울며 방에 숨던 모습. 저는 그 기억을 지우려고 애썼지만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는 상처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떨어지는 벚꽃잎을 바라보며 저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어요. 저는 1990년대 초반, 20대 초반의 나이에 첫사랑을 만났어요. 그때 저는 미대에서 회화를 전공하며 화가의 꿈을 키우고 있었죠. 캠퍼스 앞에서 붓을 들고 그림을 그리는 시간이 저를 가장 행복하게 만들었어요. 저는 종종 학교 근처 공원에 나가 스케치를 하곤 했어요. 그곳에서 만난 사람이 바로 제 첫사랑, 박민수였어요. 1995년 5월의 어느 따스한 봄날, 저는 공원 벤치에 앉아 나무와 꽃을 스케치하고 있었어요.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스며들며 반짝이는 모습이 너무 예뻐서 저는 한참 동안 연필을 움직이며 그 풍경을 담아냈죠. 공원에는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와 새들의 지저귐이 어우러져 있었고 멀리서 아이스크림 트럭의 경쾌한 음악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어요. 그러다 문득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한 남자가 낡은 필름 카메라를 들고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기요. 왜 저를 찍어요? 허락도 없이 사진 찍는 거 아니에요. 저는 얼굴이 화끈거리며 소리를 질렀어요. 낯선 사람이 나를 찍고 있다는 게 불쾌했죠. 그는 당황한 표정으로 카메라를 내리며 급히 사과했어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실례했네요. 당신이 그림 그리는 모습이 너무 예뻐서 저도 모르게 셔터를 눌렀어요. 그의 말투는 진심이 담겨 있었지만 저는 여전히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그럼 미리 허락을 받았어야죠. 사진 지워주세요. 그는 고개를 숙이며 사진을 지우겠다고 했어요. 그러다 그가 다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저 혹시 제가 찍은 사진 한 번만 봐주실 수 있나요? 정말 예쁘게 나왔는데. 지우기 전에 보여주고 싶어서요. 저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카메라를 건네며 사진을 보여줬죠. 화면 속에는 제가 연필을 들고
스케치북에 집중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햇살이 제 머리카락을 스치며 반짝이고 배경의 나뭇잎들이 초록빛으로 빛나고 있었죠. 사진은 정말 따뜻하고 아름다웠어요. 이 사진 정말 예쁘네요.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그는 수줍게 웃으며 말했어요. 다행이네요. 저는 박민수라고 합니다. 사진 작가를 꿈꾸고 있어요. 저는 그의 미소를 보며 조금 마음이 풀렸어요. 저는 이지은이에요. 미대에서 회화를 전공하고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소개하며 대화를 시작했어요. 민수는 사진을 통해 세상을 따뜻하게 담아내고 싶다고 했고, 저는 그림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싶다고 했죠. 우리는 공통점을 발견하며 금세 가까워졌어요. 그 후로 우리는 자주 공원에서 만났어요. 민수는 제 그림을 찍어주고 저는 그의 사진을 보며 영감을 얻었죠. 우리는 함께 공원을 산책하며 꿈을 이야기하고 서로의 미래를 응원했어요. 지은아, 나중에 내가 사진 작가가 되면 꼭 너 그림 전시회 사진 찍어줄게. 우리 같이 꿈 이루자. 민수의 말에 저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좋아요. 그럼 나도 내 사진 전시회에 내 그림 걸게요. 그 시절은 정말 꿈만 같았어요. 민수는 제 그림을 찍으며 늘 따뜻한 말을 해줬어요. 지은아, 너 그림 보면 마음이 편해져. 꼭 계속 그려줬으면 좋겠어. 저는 그런 민수를 보며 더 열심히 그림을 그렸어요.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죠. 민수는 집안 사정으로 갑작스럽게 유학을 가야 했어요. 그의 부모님이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가족 전체가 캐나다로 떠나게 된 거예요. 지은아, 미안해. 나 정말 가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어. 민수는 떠나기 전 공원에서 저를 꼭 안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저도 울면서 그를 붙잡았지만 결국 우리는 헤어질 수밖에 없었죠. 민수야, 우리 꼭 다시 만나자. 너 기다릴게. 하지만 민수는 쓸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지은아, 나 때문에 내 인생 망치지 마. 너 꼭 행복해져야 해. 민수가 떠난 후 저는 한동안 캠퍼스 앞에 앉아도 붓을 들 수 없었어요. 첫사랑을 잃은 아픔은 제게 너무 컸고 결국 저는 화가의 꿈을 포기하게 됐어요. 공원에서 스케치하던 그 시간, 민수와 함께했던 순간들은 점점 흐릿한 기억 속으로 사라졌죠. 꽃집을 운영한 지 3년째 되던 해, 그러니까 2024년 5월의 어느 따스한 오후였어요. 저는 가게 앞에 놓인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어요.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는 날이라 가게 앞에 노란 튤립과 붉은 장미 화분을 내놓고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죠. 물뿌리개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이 튤립의 연한 꽃잎을 적시며 반짝였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살짝 미소를 지었어요. 가게 앞 골목은 조용했고 멀리서 골목, 어귀에 있는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웃으며 뛰어노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죠. 그러다 문득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한 남자가 낡은 필름 카메라를 들고 저를 향해 셔터를 누르고 있었어요. 그의 카메라 렌즈가 햇살에 반사되며 번쩍였고 저는 순간 당황하며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저기요. 왜 저를 찍어요? 허락도 없이 사진 찍는 거 아니에요. 저는 물뿌리개를 내려놓고 소리를 질렀어요. 낯선 사람이 나를 찍고 있다는 게 불쾌했죠. 게다가 이혼 후 남들에게 시선을 받는 걸 꺼려했던 터라 더 화가 났어요. 그는 당황한 표정으로 카메라를 내리며 급히 사과했어요. 그의 손이 살짝 떨리는 게 보였고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묻어 있었어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실례했네요. 당신이 화분에 물 주는 모습이 너무 예뻐서 저도 모르게 셔터를 눌렀어요. 그의 말투는 진심이 담겨 있었지만 저는 화가 풀리지 않았어요. 그럼 미리 허락을 받았어야죠. 요즘 세상에 누가 허락도 없이 사진을 찍어요? 사진 당장 지워요. 그는 고개를 숙이며 사진을 지우겠다고 했지만 저는 순간 감정이 폭발해서 손에 들고 있던 물뿌리개를 그에게 겨누고 말았어요. 물뿌리개의 물방울이 그의 발치에 떨어지며 작은 웅덩이를 만들었죠. 지우는 거 맞죠? 안 지우면 이 물 다 뿌려버릴 거예요. 그는 황급히 손을 들어 저를 말리며 외쳤어요. 그의 눈에는 당황과 함께 약간의 웃음기가 스쳐 지나갔어요. 지웁니다. 지워요. 제발 물 뿌리지 말아요. 하지만 저는 이미 화가 머리끝까지 차올라서 물뿌리개를 기울이고 말았죠. 물줄기가 그의 얼굴과 셔츠를 적시자 그는 깜짝 놀라며 몸을 피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그의 흰 셔츠가 흠뻑 젖어 투명해졌고 물방울이 그의 안경 렌즈를 타고 흘러내렸어요. 그는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아니, 물까지 뿌릴 필요는 없잖아요. 이거 비싼 셔츠인데. 그의 말에 저는 순간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그래도 화가 가라앉지 않았어요. 비싼 셔츠는 무슨... 허락도 없이 사진 찍은 게 잘못이죠. 카메라 이리 줘요. 내가 직접 지울 거예요. 저는 물뿌리개를 내려놓고 그의 카메라를 빼앗으려 했어요. 그가 카메라를 붙잡고 저를 말리는 순간 그의 목에 걸린 카메라 끈이 끊어지면서 카메라가 땅으로 떨어질 뻔했죠. 저는 깜짝 놀라 카메라를 잡으려 했고 그와 동시에 그가 카메라를 잡으려 손을 뻗는 바람에 우리의 손이 서로 얽히고 말았어요. 그의 손은 따뜻했고 손끝에서 미세한 떨림이 느껴졌어요. 그 순간 그의 손목에 걸린 오래된 가죽 팔찌가 눈에 들어왔어요. 낡고 빛바랜 갈색 가죽 팔찌에는 작은 나무 조각이 달려 있었고 그 위에 희미하게 새겨진 민수라는 이름이 보였죠. 그건 30년 전 제가 민수에게 선물했던 팔찌와 똑같았어요. 저는 순간 숨이 멎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심장이 쿵쾅거리며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죠. 이 팔찌 어디서 난 거예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는 당황한 표정으로 손목을 내려다보며 대답했어요. 아, 이건 오래전에 소중한 사람한테 받은 거예요. 왜요? 저는 그의 얼굴을 다시 자세히 봤어요. 물에 젖은 셔츠, 낡은 필름 카메라, 그리고 그 팔찌 그리고 그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익숙한 온기. 그의 눈동자는 햇살에 반사되어 맑은 호수처럼 빛났고 그 속에서 30년 전 민수의 순수했던 눈빛이 겹쳐 보였어요. 그제야 깨달았죠. 눈앞에 서 있는 남자가 바로 제 첫사랑, 박민수라는 것을. 민수야, 너 민수 맞지? 박민수. 민수는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대답했어요. 네, 지은아, 나야. 오랜만이네. 저는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어요. 30년 만에 만난 첫사랑, 그 시간이 우리를 얼마나 바꿔놓았는지 실감했죠. 민수는 젖은 셔츠를 내려다보며 씁쓸하게 웃었어요. 그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며 생긴 미소는 예전과 똑같았어요. 다시 만난 기념으로 물세례라니, 지은이 너 여전하네. 저는 순간 민수의 농담에 웃음이 터졌어요. 미안, 내가 좀 과하게 반응했나 봐. 근데 내가 왜 허락도 없이 사진을 찍어가지고. 민수는 젖은 셔츠를 손으로 털며 대답했어요. 사실 내가 이 동네로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어.
우연히 내 꽃집 간판에 지은의 꽃집이라고 적힌 걸 보고 혹시나 해서 들어와 봤던 거야. 근데 네가 화분에 물 주는 모습이 너무 예뻐서 옛날 생각이 나서 저도 모르게 셔터를 눌렀지. 저는 그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민수를 다시 만난 건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과거의 아픔이 떠오르면서 두려움이 밀려왔죠. 저는 민수를 가게 안으로 데려가며 말했어요. 일단 들어와서 옷 좀 말려. 내가 커피라도 내려줄게.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가게 안으로 들어왔어요. 가게 안으로 들어오자 꽃향기가 그의 젖은 셔츠 냄새와 섞이며 묘한 조화를 이뤘어요. 저는 민수에게 수건을 건네며 커피를 준비했어요. 오래된 커피포트에서 물이 끓으며 뽀글거리는 소리가 고요한 가게 안을 채웠고 커피 향기가 서서히 퍼져나갔죠. 커피를 내리는 동안 우리는 서로의 지난 시간을 조심스럽게 물어보기 시작했죠. 지은아, 그동안 잘 지냈어? 꽃집 정말 예쁘다. 민수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지만 그의 눈가에 새겨진 주름과 살짝 굽은 어깨에서 세월의 무게가 느껴졌어요. 저는 커피잔을 건네며 대답했어요. 나 이혼했어. 지금은 딸이랑 둘이서 살아. 넌 어땠어? 민수는 커피잔을 내려다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나 결혼은 한 번도 안 했어. 사실 너 떠난 후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마음이 생기지 않더라. 민수의 고백에 저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민수야, 그럼 30년 동안 혼자였어? 민수는 쓸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캐나다에서 사진작가로 활동하면서 바쁘게 지냈지만 마음 한구석엔 늘 내가 있었어. 그래서 결혼할 생각을 못했지. 저는 그의 말에 눈물이 날 뻔했어요. 민수가 30년 동안 나를 잊지 못했다는 사실이 한편으로는 고맙고 한편으로는 미안했죠. 민수야, 나도 너 떠난 후로 많이 힘들었어. 할인이 아빠랑 결혼했지만 그 사람 때문에 더 큰 상처만 받았지.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조심스럽게 나누며 30년 만에 다시 만난 시간을 소중히 여겼어요. 커피잔에서 피어오르는 김이 창문 너머로 스며드는 햇살에 반사되며 가게 안을 따뜻하게 물들였죠. 민수와의 재회 이후 우리는 자주 만나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민수는 매일 꽃집에 들러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죠. 어느 날은 가게 문을 닫고 함께 골목 끝에 있는 작은 공원까지 산책을 나가기도 했어요. 공원에는 오래된 느티나무가 우뚝 서 있었고 그 아래 벤치에 앉아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을 바라보며 우리는 서로의 지난 시간을 더 깊이 나누었어요. 민수는 저에게 다시 사진을 찍고 싶다고 했어요. 지은아, 나 다시 사진 찍어보려고. 내 꽃집에서 꽃 사진 찍어도 될까? 꽃을 보니까 다시 찍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 저는 기뻤어요. 민수가 다시 사진을 찍고 싶어 한다는 게 그의 마음이 조금씩 치유되고 있다는 뜻일 거라 생각했거든요. 당연하지. 언제든 와서 찍어. 나도 내 사진 보면서 힐링할게. 민수는 그날부터 매일 꽃집에 들러 꽃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그는 장미 한 송이, 튤립 한 다발을 조심스럽게 카메라에 담으며 미소를 짓곤 했죠. 민수는 장미의 꽃잎 하나하나를 렌즈로 가까이 들여다보며 꽃잎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을 포착하려 애썼어요. 그의 손가락이 셔터를 누를 때마다 작게 찰칵 소리가 났고 그 소리는 마치 그의 마음이 다시 살아나는 소리처럼 들렸어요. 저는 그런 민수를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하지만 할인이는 민수가 자주 꽃집에 오는 걸 보고 불안해하기 시작했어요. 할인이는 태훈의 폭력적 행동 때문에 낯선 남자를 보면 불안해했고
특히 민수가 가게 안에서 큰 소리를 내거나 갑작스럽게 움직일 때마다 몸을 움츠리며 불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느 날 할인이가 저에게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엄마, 그 아저씨 누구야? 왜 자꾸 우리 가게에 오는 거야? 엄마 또 아빠처럼 상처받으면 어쩌려고? 할인이의 목소리는 떨렸고 그녀의 눈동자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할인이는 아빠의 폭력으로 인해 사랑에 대한 불신이 깊었고 저까지 다시 상처받을까봐 걱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할인아, 민수 아저씨는 엄마가 예전에 정말 좋아했던 사람이야. 그리고 지금은 그냥 친구야. 엄마 상처받지 않을 거야. 걱정하지 마. 하지만 할인이는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엄마, 나 아빠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잖아. 아빠가 술 먹고 소리 지르고 문 부수고 내 팔 잡아서 멍들게 했던 거 나 아직도 그 소리 들으면 무서워. 민수 아저씨도 나중에 그렇게 변하면 어쩌려고? 할인이의 눈에 눈물이 고이는 걸 보며 저는 미안함과 안타까움에 마음이 아팠어요. 할인이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지만 민수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고 싶지도 않았죠. 할인아, 민수 아저씨는 아빠랑 달라. 절대 우리한테 상처 주지 않을 거야. 하지만 할인이는 고개를 저으며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어요. 저는 할인이의 방문 앞에 서서 한참 동안 문을 두드렸지만 할인이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민수와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저는 점점 더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어요. 2024년 7월의 어느 더운 여름날, 민수는 저를 공원으로 데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지은아, 나 너랑 더 가까워지고 싶어.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민수의 목소리는 떨렸고 그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그의 손을 잡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민수야, 나도 그러고 싶어. 우리 천천히 시작해보자. 그 순간 저는 오랜만에 가슴이 따뜻해지는 기분을 느꼈어요. 민수와 함께라면 다시 사랑을 믿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생겼죠. 하지만 그 행복도 잠시. 집으로 돌아온 저는 할인이의 방에서 울음소리를 들었어요. 할인아, 왜 울어? 무슨 일이야? 저는 급히 할인이의 방문을 두드렸지만 할인이는 문을 열지 않고 흐느끼며 말했어요. 엄마, 나 무서워. 민수 아저씨랑 엄마가 가까워질수록 나 자꾸 아빠 생각나. 아빠가 문 부수고 들어오던 소리, 나 잡으려고 소리 지르던 목소리, 나 그거 잊을 수가 없어. 할인이의 말에 저는 순간 머리가 하얗게 질렸어요. 할인이의 트라우마가 이렇게 깊다는 걸 알면서도 제가 민수와의 관계에만 집중했던 게 미안하고 후회스러웠죠. 그 순간 문득 태훈의 폭력적 행동이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태훈이 술에 취해 저를 밀치고 할인이를 향해 소리 지르던 모습, 유리컵을 벽에 던져 깨지던 소리. 그 기억이 갑작스럽게 떠오르며 제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날 밤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수야, 우리 잠시 거리 두는 게 좋을 것 같아. 민수는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지은아, 왜? 무슨 일 있었어?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어요. 할인이가 너무 무서워해. 나도 사실 전 남편이 생각나서 무서워. 너랑 가까워질수록 그때 기억이 자꾸 떠올라. 나 너까지 그렇게 변할까봐 두려워. 민수는 잠시 침묵하더니 조용히 대답했어요. 지은아, 알았어. 내 마음 이해해. 내가 너무 성급했나 봐. 할인이랑 내가 편해질 때까지 나 기다릴게.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할인이를 꼭 안고 한참 동안 울었어요. 할인이의 두려움과 제 트라우마가 겹치며
저는 다시 사랑을 시작하는 게 너무 두려워졌죠. 민수와 거리를 둔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2024년 8월에 어느 비 오는 저녁 꽃집 문이 거칠게 열리며 낯익은 남자가 들어왔어요. 바로 제 전 남편 김태훈이었어요. 비에 젖은 우산을 손에 들고 있었고 그의 눈빛은 날카롭고 차가웠어요. 그의 셔츠는 비에 젖어 축축했고 얼굴에는 술 냄새와 함께 분노가 가득했죠. 지은아, 잘 지냈어? 내 딸 데리러 왔어. 당장 문 열어. 태훈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어요. 저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어요. 태훈과는 이혼 후 연락을 끊고 지냈는데 그가 어떻게 이곳을 찾아왔는지 알 수 없었죠. 여긴 왜 온 거야? 우리 이제 아무 관계도 아니잖아. 나가줘, 제발.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 순간 하린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하린이는 전 남편을 보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문틀을 붙잡고 주저앉았어요. 아빠 안 돼 가지 마. 하린이의 목소리는 떨렸고 그녀는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며 공황 상태에 빠졌어요. 하린이의 눈동자는 공포로 가득했고 그녀는 손으로 귀를 막으며 몸을 웅크렸죠. 저는 급히 하린이를 안으며 소리쳤어요. 태훈 씨, 제발 나가. 하린이 무서워하잖아. 하지만 태훈은 비웃는 듯한 미소를 지으며 가게 안으로 더 들어왔어요. 그의 발밑에서 비에 젖은 신발이 바닥에 물자국을 남겼죠. 하린이가 무서워한다고? 내가 아빠인데 왜 무서워해? 하린아, 아빠랑 가자. 태훈은 하린이를 향해 손을 뻗으며 다가왔고 하린이는 비명을 지르며 제 품 안으로 파고들었어요. 안 돼. 엄마, 아빠 데려가지 마. 나 싫어. 하린이의 비명 소리에 저는 온몸이 떨렸어요. 하린이의 두려움이 극도로 폭발하는 순간이었죠. 하린이는 과거의 기억이 떠오른 듯 계속해서 몸을 떨며 울었어요. 아빠가 문 부수고 들어왔어. 나 잡으려고 소리 지르고 엄마 때리던 거 나 다 기억나. 하린이의 목소리는 갈라졌고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제 팔을 붙잡고 울부짖었어요. 저는 하린이를 안고 가게 안쪽으로 물러났지만 전 남편은 우리를 향해 한 발짝 더 다가왔어요. 그의 눈빛은 술에 취해 흐릿했고 입에서는 술 냄새가 진하게 풍겼죠. 저는 하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몸을 웅크리며 태훈을 노려봤어요. 태훈 씨, 더 다가오면 경찰 부를 거예요. 제발 나가. 태훈은 잠시 우리를 노려보다가 결국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가게 안을 울리자 하린이는 그제야 숨을 몰아쉬며 제 품 안에서 흐느꼈어요. 저는 하린이를 꼭 안고 등을 토닥이며 달랬어요. 하린아, 괜찮아. 아빠 갔어. 엄마가 지켜줄게. 괜찮아. 하지만 하린이는 한참 동안 몸을 떨며 울었어요. 하린이의 두려움이 극대화된 이 순간은 저에게도 태훈의 폭력적 행동이 남긴 상처를 다시금 떠올리게 했죠. 저는 하린이를 안고 한참 동안 울었어요. 태훈이 다시 나타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그리고 하린이의 트라우마가 이렇게 깊다는 사실이 제 가슴을 찢어 놓았어요. 태훈의 위협 이후 저는 하린이를 더 세심하게 보살피기 시작했어요. 하린이의 공황 상태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고 밤마다 악몽을 꾸며 잠에서 깨어나 울었죠. 저는 하린이를 위해 민수와의 만남을 더 줄이기로 했지만 민수는 여전히 꽃집에 들러 저를 위로하려 했어요. 그러던 중 2024년 9월의 어느 흐린 가을날
민수가 저에게 중요한 소식을 전했어요. 지은아, 나 캐나다로 다시 가야 할 것 같아. 큰 사진 프로젝트 제안이 들어왔어. 1년 정도 걸릴 거야. 민수의 말에 저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민수야, 그럼 우리 또 헤어지는 거야? 나 또 너 잃고 싶지 않아. 민수는 저를 안으며 말했어요. 지은아, 나도 떠나고 싶지 않아. 하지만 이 프로젝트는 내 커리어에 정말 중요한 기회야. 나 일주일 안에 결정해야 해. 저는 그의 말에 심장이 조여드는 기분이 들었어요. 일주일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민수와의 관계를 정리하거나 그를 보내야 할지 결정해야 했죠. 저는 할인이와 상의하며 고민에 빠졌어요. 엄마, 민수 아저씨 정말 좋은 사람이야. 엄마가 행복해 보이는 걸 보면 나도 기뻐. 근데 또 떠난다고 하니까 무섭기도 해. 할인이의 말에 저는 더 혼란스러웠어요. 할인이도 민수를 좋아하게 됐지만 또다시 떠남에 대한 두려움이 컸던 거예요. 며칠 동안 고민하던 끝에 저는 민수에게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기로 했어요. 민수야, 나 너 보내고 싶지 않아. 하지만 내 꿈도 소중하다는 거 알아. 나 너 기다릴게. 1년이든 2년이든 이번엔 나 너 믿고 기다릴 거야. 민수는 저를 꼭 안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지은아, 고마워. 나 꼭 돌아올게. 이번엔 절대 너 잃지 않을 거야. 민수는 일주일 후 캐나다로 떠났어요. 저는 공항에서 민수를 배웅하며 눈물을 흘렸지만 이번엔 희망이 있었어요. 민수는 떠나기 전 제 손에 작은 사진 앨범을 쥐어줬어요. 지은아, 내가 캐나다에서 찍은 사진들, 그리고 내 꽃집에서 찍은 사진들 모아놨어. 나 돌아올 때까지 이거 보면서 나 기다려줘. 저는 사진 앨범을 받아들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민수야. 꼭 돌아와. 민수가 떠난 후 저는 할인이와 함께 꽃집을 운영하며 지냈어요. 하지만 그 평온한 시간도 잠시 태운이 다시 찾아왔어요. 2024년 12월의 어느 추운 겨울날, 태운은 술에 취한 상태로 또 한 번 꽃집 문을 거칠게 두드렸어요. 야, 문 열어. 내 딸 데리러 왔어. 저는 문을 열지 않고 소리쳤어요. 태운 씨, 제발 그만해요. 할인이 안 보내요. 하지만 태우는 문을 발로 차며 소리를 질렀어요. 너 그 남자 떠나니까 다시 혼자 됐지? 내가 없으면 너 아무것도 아니야. 태우는 문을 부수고 가게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는 손에 들고 있던 망치를 휘두르며 가게 안의 화분들을 마구 부쉈죠. 유리 화병이 깨지는 소리가 가게 안을 울렸고 바닥에는 장미와 튤립 꽃잎이 어지럽게 흩어졌어요. 저는 할인이를 안고 문 쪽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태운이 제 팔을 붙잡았어요. 어딜 도망가? 할인이 내 딸이야. 할인이는 태운의 목소리에 공황 상태에 빠졌어요.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제 품 안에서 몸을 떨었어요. 안 돼, 엄마 아빠 가지 마, 나 때리지 마. 할인이의 두려움이 다시 극대화된 순간이었죠. 저는 할인이를 더 세게 안으며 태운에게 소리쳤어요. 태운 씨, 제발 나가. 할인이 이렇게 무서워하는데 더 이상 상처 주지 말아요. 그 순간 문이 열리며 민수가 들어왔어요. 민수는 비행기에서 막 내린 듯 손에 캐리어를 들고 있었고 그의 얼굴은 땀으로 젖어 있었죠. 지은아, 괜찮아? 민수는 태운을 밀치며 저와 할인이를 보호했어요. 태운은 민수를 보며 이를 악물었어요. 너 또 나타났네? 이번엔 내가 가만 안 둬. 태운은 민수에게 달려들었지만 민수는 태운을 제압하며 소리쳤어요. 지은이랑 할인이한테 더 이상 손대지 마. 경찰 부를 거야.
민수의 단호한 목소리에 태우는 결국 물러났어요. 민수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태우는 경찰에 연행됐어요. 저는 민수를 꼭 안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민수야, 왜 벌써 돌아온 거야? 프로젝트는? 민수는 저를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지은아, 나 프로젝트 중간에 그만뒀어. 너랑 할인이랑 같이 있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 나 이제 너 곁에서 절대 떠나지 않을 거야. 저는 민수의 말에 눈물을 흘리며 그를 더 세게 안았어요. 할인이도 우리를 보며 눈물을 글썽였죠. 민수 아저씨 고마워요. 우리 엄마 지켜줘서. 민수가 돌아온 후 할인이는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어요. 민수는 할인이에게 사진 찍는 법을 가르쳐 주며 천천히 다가갔어요. 어느 추운 겨울날, 민수는 할인이에게 작은 사진 앨범을 선물했어요. 할인아, 이거 내가 캐나다에서 찍은 사진들이야. 그리고 내 엄마 꽃집에서 찍은 사진들도 있어. 사진 보면 마음이 편해질 거야. 할인이는 사진 앨범을 받아들고 조심스럽게 페이지를 넘겼어요. 사진 속에는 캐나다의 푸른 호수, 눈 덮인 산, 그리고 꽃집의 장미와 튤립이 담겨 있었죠. 할인이는 사진을 보며 살짝 미소를 지었어요. 민수 아저씨 사진 정말 예쁘네요. 민수는 할인이를 보며 따뜻하게 웃었어요. 할인아, 나 너 아빠랑은 달라. 절대 너나 엄마한테 상처 주지 않을 거야. 나 천천히 기다릴. 내가 편해질 때까지. 할인이는 민수의 말을 듣고 잠시 고민하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민수 아저씨 우리 엄마 지켜줘서 고마워요. 할인이의 말에 저는 눈물이 날 뻔했어요. 할인이가 민수에게 마음을 연 순간이었죠. 민수는 할인이에게 사진 찍는 법을 더 자세히 가르쳐주며 자연스럽게 다가갔고, 할인이는 민수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두려움을 조금씩 극복해 갔어요. 민수와 할인이가 가까워지면서 저와 민수의 관계도 더 깊어졌어요. 우리는 함께 꽃집에서 시간을 보내고 가끔씩 공원에 나가 산책을 하며 과거를 추억했죠. 어느 날 민수가 저에게 사진 전시회를 열 계획이라고 말했어요. 지은아, 나 이번에 사진 전시회 열어보려고. 내 꽃집에서 찍은 사진들로. 그리고 네가 그때 꿈꿨던 그림도 함께 전시하고 싶어.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림이라니, 저는 20대 이후로 붓을 전혀 들지 않았으니까요. 나 그림 그린 지 너무 오래됐어. 이제는 못할 거야. 하지만 민수는 저를 다독이며 말했어요. 지은아, 너 그때 그림 정말 잘 그렸잖아. 다시 해보는 거야. 나도 사진 다시 시작했잖아. 우리 같이 해보자. 민수의 말에 용기를 얻은 저는 오랜만에 캠퍼스 앞에 앉았어요. 처음에는 손이 떨려 붓을 제대로 잡을 수 없었지만 민수가 옆에서 응원해주며 사진을 찍어주는 모습을 보며 조금씩 그림을 그려나갔죠. 몇 달 후 민수의 사진 전시회가 열렸어요. 전시회에는 민수가 찍은 꽃 사진들과 제가 그린 꽃 그림들이 함께 걸렸어요. 전시회에 온 사람들은 우리 작품을 보며 감탄했고, 저는 오랜만에 다시 화가로서의 자신감을 되찾았어요. 민수야, 고마워. 내 덕분에 나 다시 그림 그릴 수 있었어. 민수는 저를 보며 따뜻하게 웃었어요. 지은아, 나야말로 고맙지. 내 덕분에 사진 다시 시작할 수 있었어. 그날 저녁 전시회가 끝난 후 우리는 공원에서 산책을 했어요. 민수는 제 손을 잡으며 조용히 말했어요. 지은아, 나 너랑 할인이랑 함께하고 싶어.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저는 그의 손을 마주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민수야. 우리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시작해보자.
그렇게 저와 민수는 새로운 사랑을 시작했어요. 민수는 할인이와도 점점 더 가까워졌고, 우리는 셋이 함께 가족처럼 지내기 시작했죠. 할인이는 대학에 진학하며 사진 동아리에 들어갔고, 민수에게 사진을 배우며 꿈을 키워갔어요. 저는 꽃집을 계속 운영하며 틈틈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민수는 사진작가로서 다시 활동을 시작했고, 그의 사진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죠. 우리는 함께 전시회를 열고 꽃집에서 작은 워크숍을 열어 사람들에게 꽃과 사진, 그림을 가르쳤어요. 어느 날 할인이가 저와 민수에게 편지를 썼어요. 엄마, 민수 아저씨, 나에게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줘서 고마워요. 우리 셋이 함께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그 편지를 읽으며 저와 민수는 눈물을 흘렸어요. 할인이의 말처럼 우리는 새로운 가족이 되어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며 행복을 찾아갔어요. 여러분,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예요. 아픔 속에서도 다시 사랑을 찾고 위기와 갈등을 극복하며 새로운 가족의 의미를 발견한 여정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희망을 전해드렸기를 바랍니다. 혹시 마음이 조금이라도 움직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세상에는 아직도 많은 사랑과 치유의 순간이 기다리고 있어요.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기적이 찾아온다는 걸 저는 믿고 싶어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